지금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넘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환율이 1200원대였었는데 이 속도면은 다음 주에 1400원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그동안 견뎠던 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통제가 안 되니까 금리 인하는 어려워집니다. 오늘 하는 총재도 금통위원 전원 모두 하반기 금리 인하 예단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올해 대한민국 금리를 3.5%로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정책적인 액션이 없으면은 자정적인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6번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작년 말에 3.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이제서 2번밖에 못할 것 같다.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JP 다이먼은 아니야, 올려야 돼. 8%까지 가야지. 이러면서 채권 금리를 치솟게 만들어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안전 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달러를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다른 나라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오르려면은 약달러가 필요한데 다시 강달러 환율 급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코스피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었죠. 차트를 대입하면은 달러 가치 상승분보다 원화 가치 하락분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3월 이후로 원화가 더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강달러라 원화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른 리스크도 더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른 리스크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나라 좋거든요. 자동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조선도 좋고 수출 효자 종목들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그 종목들은 주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처한 리스크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가 4.5%를 넘긴 거는 좋지 않은데요. 반년 전에 채권 금리가 5.5% 가까이 가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경기가 좋은 거는 환호할 일인데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떨어져야 좋은 거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장기간 저금리에 중독된 기업들, 부동산 대출들, 은행들은 그동안 저금리에 맞게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를 만나고 나서는 당황하는 거죠. 오래 견딜 여력이 안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정도인데 신흥국은 더하죠. 일부러 물가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이러면서 희망을 줬다가 뺐고 줬다가 빼면서 오히려 신흥국들이 좀 지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달러를 오래 가져가면서 미국이 싫어하는 그 국가의 경제를 망가지게 하고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이번 기회를 토대로 격차를 벌리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생산자 물가를 보면 어제 낮게 나와서 증시가 좋았는데 3개월 평균으로 보면 다시 급등세예요. 2022년 이후로 3개월 평균은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죠. 3개월 평균 상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다시 오르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래 갈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주택을 뺀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를 보면 상승세가 2022년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과거 오일 쇼크로 물가가 치솟던 아서번즈 시절 물가를 잡을 뻔 하다가 금리가 빠르게 내리면서 물가가 다시 치솟았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월은 제2의 아서번즈가 될 겁니다. 과거 연준회의 때 파월은 아서번즈를 몇 번 언급했었거든요. 정치적인 파워에 밀려 금리를 내리고 물가를 치솟게 만든 아서번즈가 되던가 정치에 밀리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낸 폴 볼커가 되던가 파월은 그 순간이 되면은 폴 볼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증시가 망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증시가 이걸 무시하고 잘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가 치솟고 유가가 오르고 전쟁은 더 늘어나고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증시가 하락할 거에 돈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제1차 오일 쇼크 때 시장이 당황하면서 급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제2차 오일 쇼크 때는 시장이 이미 내성이 쌓였습니다. 오히려 더 증시가 올랐죠. 이번에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해서 꼭 증시가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이때 그 당시 때를 다시 분석해보면은 1980년대가 PC의 대성장 시기였었습니다. 80년대도 성장하고 90년대도 성장하고 00년대는 인터넷이 성장했죠. 10년대는 스마트폰이 성장하고 20년이 되면서 AI가 성장합니다. 기술의 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됐습니다. 신제품 출시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때 돈을 벌었던 회사가 인텔이었었죠. CPU의 시대였잖아요.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고 사무용으로도 보급이 되고 학생들도 보급이 되면서 회사들도 주문하고 학교들도 주문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전에는 슈퍼컴퓨터용 고성능 반도체가 주력이었었는데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저렴한 반도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때 플라자 합의를 맺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 즈음으로 해서 플라자 합의를 맺으니까 일본이 환율 붕괴가 됐죠.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이 이때였었죠.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치솟는다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판을 보고 어떤 회사가 득을 볼지를 봐야 된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치솟는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돼. 이렇게 보지 말고 흐름을 봐야죠. 그런 와중에도 오르는 주식들은 있다. 판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은 환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선물 24,000 계약을 매도했어요. 엄청난 수준의 매도인데요. 지수는 매도를 때리고 삼성전자 주식은 매수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매력적인데 한국 증시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던가, 아니면 선물로 지수를 눌러놓고 삼성전자 주식 프로그램 매도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반면에 기관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 주식 거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물을 나오게도 하고 사게도 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가죠. 개인들이 주식을 하면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개인들은 대부분 주식이 올라야지만 돈을 벌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주식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고 선물을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이런 테크닉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공평한 구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결론을 내자면 실적입니다. 금리가 치솟아도 물가가 치솟아도 오를 놈은 오르거든요. 예전에 IMF 시절에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약물을 했으니까. 엄청난 파워였죠. 60홈런 나오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타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18승을 했습니다. 00년 때 그랬는데 싸이 영상 후보로도 오를 정도였었어요. 주식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거시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와도 기술적 혁명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이거를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 지금은 AI와 반도체의 시대잖아요. 한 달 내에 AI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몰려 있는데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지금 증시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침체로 해석하겠죠. 침체가 호재다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침체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겁니다. 금리 인하 폭으로 인한 호재보다 기업의 실적 하락 속도가 더 빠르면 이거는 악재로 인식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호재다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운빨로 주식하는 타이밍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종목 잘 골라야 되고 업종 잘 선택해야 되고 주식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하나라도 좋으니까 좀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